섭지코지 2020년 3월 6일 여행. 우도에서 합류한 대원 2명과 함께 성산포항에 도착하니 총 7명이다. 요럴 땐 버스보다는 택시 타는 게 낫다. 택시! 한 대가 멈췄다. 4명이 먼저 타고 섭지코지에 내리라고 했다. 그 다음에 오는 택시를 3명이 타고 섭지코지로 갔다. 택시비는 공히 6,500원. 누군가 별로라 해서 기대 안 했던 섭지코지는 생각보다 넓고 초원이 방대해서 마음에 든다. 야생성이 그대로 살아있고 아직 손때가 덜 묻어서 마음에 든다. 거제의 바람의 언덕같이 의미 없이 풍차나 세워놓은 곳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좋다. 안개 낀 사진을 보니 영화 폭풍의 언덕 같은 게 딱 마음에 든다. 바다는 완전 네이비 블루로 시퍼렇다. 바다색 하나만으로도 힐링이다. 지중해냐. 길을 따라 걸으니 올인하우스가 보인다. 가까이서 가보니 오잉? 과자집이넹?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그런 과자로 만든 집이 이젠 코지하우스로 이름이 바뀌었네. 얼핏 들었던 것 같다. 태풍에 오린 집이 날아가서 다시 짓는 데나 뭐래나. 약간의 실망감이 살짝 뿌려졌지만 동화적인 분위기도 나쁘지만은 않은 듯하다. 집에 와서 더 알아보니 올인하우스는 변천이 거듭되네. 이게 과자집 이전의 원래 모습이라는데 이것도 모양이 조금 다른 사진도 있는 걸로 봐서 변경을 2번 했나 보다. 근데 여기서 끝낼 뻔했다. 아예 올인 24회 마지막 부분을 뒤졌다. 여기서 이병헌과 송혜교가 재회한다고 해서 유튜브를 뒤졌더니 빙고. 드라마 속 집은 이것과 또 다르다. 잘 보시길 바란다. 다르쥬? 글쭈? 헤헤. 올인하우스를 지나면 유채밭이 펼쳐지고 하얀 등대가 보인다. 시퍼런 마치 잉크물을 풀어놓은 듯 지중해 같은 바다에 흰색 등대가 아름답다. 파란 바다, 노란 유채꽃, 흰색 등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팍팍 찍고 등대로 간다. 이 등대 가는 길이 드라마 올인의 마지막 장면, 이병헌이 바다를 보며 독백하는 곳이다. 이게 드라마 장면이다. 이 섭지코지는 단적비 연수 이재수의 난, 여명의 눈동자도 촬영했다. 여기는 지질이 또 조금 다르다. 제주도는 섬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이라서 저절로 지질 공부를 하게 된다. 이곳은 색깔이 붉은 송이로 형성된 곳이다. 등대가 있는 곳은 그래서 붉은 오름이란다. 등대 끝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선돌은 선녀바위라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위가 마그마가 분출하던 분화구라는 것이다. 그리고 등대가 있는 언덕이 분화구의 외곽이라고 한다. 집에 와서 검색을 해서 설명을 읽어보면 너무나 어려운데 하여간 쉽게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다. 등대로 올라가서 언덕 끝을 본다. 붉은 흙들이 있다. 코지하우스 쪽을 보니 역광에 지붕선이 아름답다. 넓은 초지에 딱 있을 곳에 있어줘서 풍경이 한층 아름답다. 반대쪽 성산 쪽으로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다는 글라스 하우스가 있다. 건물 디자인은 멋스러운데 왠지 이쪽 풍경에 안 맞다는 느낌이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찌푸려졌다.
글라스 하우스 쪽으로 가니 선녀 바위가 사자의 펄허하는 얼굴로 보인다. 입이 쩍. 나는 라이온킹 바위라 이름 지었다. 중국 관광객인지 이 찬바람에 웨딩 촬영한다고 난리다. 흰 드레스 위에 빨간 패딩을 입은 신부. 사진 괜찮을까? 일행들은 이제 입구로 돌아가고 나는 조금 더 가본다. 길은 성산포 쪽으로 계속 연결된 편안한 해안길이다. 나를 유혹한다. 마냥 가고 싶다. 나중에 알아보니 원래 이 구간이네. 성산포를 한번 쳐다보고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섭지코지란 뜻은 협지, 즉 좁은 곳이란 뜻의 제주도 방언이란 말도 있고 인재가 많이 나온 곳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인재가 나올 만한 마을이 없는데. 그리고 코지는 난 영어인 줄 알았더니 튀어나온 곳. 곳에 제주도 방언이란다. 참 예쁘다. 외국어 같다. 코지. 제주도는 마늘도 만홍이다. 불어로 들린다. 성산포에서 보면 2km 정도 튀어나온 이곳은 원래 섬이었는데 육지랑 붙었다. 그건 성산 일출봉도 마찬가지고 섭지코지에서 나와서 광치기 해변으로 간다. 섭지코지에서 택시를 타고 광치기 해변에 내리니 4,000원.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다. 먼저 내린 대원들이 광치기 해변에 잠깐 들렀다가 가젠다. 원래 코스에는 넣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빼려고 했다. 지친 대원들이 폭발하면 안 되니깐 헤헤. 근데 먼저 가자고 꺼내니깐 난 속으로 아자를 외치고 콜 하며 해변으로 내려갔다. 해변의 모래는 커피 원두가루처럼 검다. 현모암이 부서진 가루인지 손에도 전혀 묻지 않고 입자도 조금 굵다. 바람은 쎄리 불고 날은 어둑하고 정신은 좀 없다. 정신없는 속에서도 바닷가에 넓게 깔린 넓적한 바위들이 예사롭지 않다. 파란 이끼가 낀 색이 예쁘기도 하다. 가자, 저곳으로. 가까이 가보니 뭔가 태고적 느낌도 들고 다른 별에 온 느낌? 성산일출봉은 더 가깝게 제대로 보이고 미끈미끈 파래가 끼어서 미끄러질까 저했던 바위는 막상 디뎌보니 하나도 안 미끄럽다. 미끄럼 방지 도료를 도포한 듯하다. 이때는 마냥 신기하기만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산물질이라서 안 미끄럽고 까실하단다. 이 넓적한 바위들은 페스츄리 파이처럼 겹겹이 겹쳐져 있다. 또 어떤 곳은 옥닥옥닥 끓다가 전기가 쭉 빠진 듯 울퉁불퉁하기도 한데 하나같이 안 미끄럽다는 거. 또 지질학자가 돼서 연신 신기하다며 놀고 있는 아줌씨들. 이걸로 여행이 끝일까? 아니죠. 왜 이름이 광치기일까요? 아까 보셨다시피 바위들이 넓적하니 넓은 광야 같다는 뜻도 있고 빛이 흠뻑 비친다는 뜻도 있다. 웬 빛? 여기는 해돋이 광경이 고려시대 8만 대장경에도 새겨질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해돋이 명소, 그런 거로 영주 10경 중에서 제1경이라 함. 이곳은 원래 1코스의 마지막이자 2코스 시작점이다. 우린 석양에 가서 못 봤지만 참고로 해돋이 광경 함 보고 가실게요. 성산일출봉이 화산 폭발할 때 발생한 화산 쇠설물이 흘러나와 쌓여서 퇴적층을 이룬 이곳은 드론으로 위에서 보면 그 방향이 성산 쪽으로 쏠려 있다.
그 성산 쪽을 바라보면 일본군 진지가 보인다. 사진을 확대하면 보임. 이 진지는 일본 해군의 자살 특공기지라 함. 폭약을 실은 특공 소형선을 감춰놓기 위한 비밀기지라는데 제주도에는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고 전국에 구석구석 있다. 이놈의 시키들. 1945년 5월 제주에 7만 5천의 병력을 모아놓고 최후의 결전을 하기 위해 파놓은 진지 동굴로서 전라도 광산 노동자들을 잡아다가 갱을 팠다고 함. 이놈의 시키들. 성산봉은 수중화산 폭발했다고 했다. 뜨거운 용암이 바닷물과 만나서 식어가면서 작은 알갱이로 형성된 사암이라서 파기는 수월했다고 함. 이 사암은 비석에 쓰이는 돌이다. 경도가 연해서 글을 새기기가 수월하다. 대원들은 검은 모래를 걸어서 버스 타러 간다. 날이 추워서 잔뜩 움츠렸다. 이제 서귀포로 갈 거당.